강릉의 겨울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깊은 숨을 몰아쉬었고 눈발은 바람을 따라 골목골목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지요. 안말순 할머니는 오늘도 느릿한 걸음으로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 앞마당에는 소복하게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까치 한 마리가 내려앉았다가 이내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습니다. 텅 빈 마당, 허공에 남은 날갯짓 소리만이 잠시 귓가를 울렸지요. 83해를 살아왔지만 이렇게 긴 겨울은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기억은 금이 간 얼음처럼 갈라져 있었어요. 어떤 날은 젊은 시절 남편의 얼굴이 또렷하게 떠올랐고 어떤 날은 그 얼굴조차도 어렴풋해졌지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10살도 채 되지 못하고 먼저 떠나버린 아들의 이야기만큼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묵은 가구들, 빛바랜 가족 사진들, 그리고 거실 한편 금고 안에 잠들어 있는 120억 원어치나 되는 주식들. 열쇠는 여전히 그녀의 손에 쥐어져 있었지만 그게 이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돈은 사람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걸 할머니는 오래전에 깨달았지요. 여보. 할머니는 텅 빈 방을 향해 아주 조심스럽게 불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소리만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하얀 눈이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눈은 하루 종일 그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지만 말순 할머니는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낡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다가 문득 남편이 남긴 주식 생각이 났지요. 1억이라 했지 맞지. 할머니는 입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건드리지도 않은 돈이었지요. 남편이 떠난 뒤 말순 할머니는 돈을 제대로 쓸 줄 몰랐습니다. 가끔 통장을 들여다보긴 했지만 숫자들은 그저 낯선 기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따라 머릿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돈을 이렇게 놔둬도 되는 걸까? 언젠가 나도 남편 따라갈 텐데. 텅 빈 집안을 둘러보며 할머니는 마음 한켠이 조용히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겨울이 가기 전에 무언가 정리해야 할 것 같았어요. 마침 테이블 위에는 얼마 전 우편함에 꽂혀 있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증권사의 이름이 찍힌 봉투였지요. 연말 정산 안내문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할머니는 그걸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은 왠지 그 봉투를 꼭 열어봐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속에는 고객님 명의 주식 재정리 안내라는 서류와 함께 지점 담당자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이 들어 있었지요. 증권사에 가야겠구나. 말순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터운 외투를 꺼내 놓으며 할머니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작은 증권사 건물까지는 버스를 타면 새 정거장. 멀지 않은 길이지만 할머니에겐 긴 여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 눈이 조금만 그치면 말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바깥 세상으로 나가볼 생각이었습니다. 여보, 나 다녀올게. 할머니는 그렇게 조용히 속삭였지요. 밖에서는 여전히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 할머니는 낡은 외투를 걸쳤습니다. 털 빠진 모자도 눌렀었고 낡은 운동화 끈을 조심조심 메었지요. 서툰 손길로 옷깃을 여미고 천천히 골목길을 내려갔습니다. 눈발은 여전히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새 정거장, 말순 할머니는 동네 작은 증권사 건물 앞에 다다랐습니다. 반짝이는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실내는 밝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곧 싸늘한 시선들로 바뀌었지요. 말순 할머니는 낡은 외투 자락을 끌며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저기 주식 좀 보려 하는데요.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오래된 담배 냄새, 옷에 밴 곰팡이 냄새가 공기 사이를 비집고 퍼졌습니다. 머리는 빗지 않아 흐트러졌고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지요. 젊은 직원은 눈을 찌푸렸습니다. 여기 예약하셨어요? 딱딱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그게 봉투가 와서 그냥 좀 보려고 하오. 말순 할머니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억양이 고르지 않고 어딘가 어눌했지요. 치매로 흐려진 언어가 자연스레 묻어났습니다. 직원은 명백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저기요. 지금 상담 다 끝났거든요. 다른 데 가보시지요? 아니, 그게 주식이 있다오. 여기 노숙자분들은 출입하시면 안 됩니다. 딱 잘라 말하며 직원은 보안 요원을 불렀습니다. 순식간에 검은 유니폼을 입은 남자들이 다가와 할머니 앞을 막아섰지요. 어르신,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말순 할머니는 당황해 두리번거렸습니다. 손에 쥔 구겨진 봉투를 보여주려 했지만 보안 요원은 봉투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어서요. 쌀쌀맞은 목소리, 텅 빈 시선들. 말순 할머니는 발을 질질 끌며 건물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밖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발 속에서 할머니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종이 봉투는 바람에 흔들렸고 그녀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나는 그냥 내 거 보려고 했을 뿐인데. 하지만 누구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쫓겨나듯 증권사 문을 나선 말순 할머니는 발끝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봉투를 꼭 움켜쥔 손은 얼어붙을 듯 차가웠고 몸은 갈 곳을 잃은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냥. 할머니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눈발은 더욱 거세졌고 도로는 미끄러워졌지요. 할머니는 신호등 앞에 섰습니다. 멀리서 버스가 오는 게 보였고 할머니는 그저 빨리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휘잉. 갑자기 미끄러진 승용차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리쳤지만 할머니는 너무 늦게 알아챘습니다. 쿵. 할머니의 가냘픈 몸이 도로 위에 쓰러졌습니다. 봉투가 손에서 툭 떨어져 눈 위를 굴렀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누군가는 다급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119, 빨리 부르세요. 할머니 숨 쉬세요. 잠시 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급히 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빠르게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호흡은 있습니다. 의식은 흐립니다. 조심해서 들까요? 목 고정하고요. 노련한 손길로 구급대원들은 할머니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구급차 안으로 실었지요. 눈 내리는 거리, 작은 봉투 하나가 바람에 이리저리 굴러다녔습니다. 한 구급대원이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이건? 그는 잠깐 봉투를 들여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구급차 안 말순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남편을 부르는 듯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구급대원은 부드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구급차는 비상등을 번쩍이며 하얀 눈길을 가로질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구급차는 눈 내리는 거리를 힘차게 달려 도시 외곽의 작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부드럽지만 재빠른 손길로 말순 할머니를 들것째 옮겼습니다. 어르신, 괜찮습니다. 이제 곧 의사 선생님이 오십니다. 말순 할머니는 흐릿한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모습은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풀잎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곧 의료진들이 몰려와 할머니를 살폈습니다. 진단을 위해 엑스레이를 찍고 혈액 검사도 진행했지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구급대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담당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는 차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외상은 없습니다. 골절도 없고요. 타박상 정도입니다. 구급대원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나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다만 사고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기존에 치매가 있었던 건지 환자분이 사고 당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은 잠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낯선 천장과 낯선 사람들 속에서 가느다랗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할머니, 괜찮으십니다. 여기 병원이에요. 간호사가 다정하게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깜빡이며 이불을 꼭 쥔 손을 떨었습니다. 나는 집에 가야 하는데, 우리 영수도 기다릴 텐데. 할머니는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급대원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품속에 넣어두었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120억 원짜리 주식 서류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 김태수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 침대 위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고 그를 바라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낡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태수는 손끝으로 그것을 펼쳤습니다. 1억 정도네. 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작은 한숨도 흘렀지요. 그러나 문서 하단의 발행일을 보는 순간 그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10년 전, 그제야 태수는 종이를 다시 자세히 살폈습니다. 손때 묻은 종이는 세월을 머금은 듯 누렇게 변색돼 있었고 인쇄된 글자도 군데군데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10년이면 태수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굴렸습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은 몇 번이나 요동쳤고 특히 명단에 적힌 회사들은 모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들이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천천히 접으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왼손엔 낡은 종이, 오른손엔 최신 스마트폰. 두세 개가 그의 손바닥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태수는 문서에 적힌 종목들을 하나하나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할 때마다 그의 눈에 띄는 숫자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게 이렇게나 올랐다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화학. 할머니가 들고 있던 주식들은 거센 세월을 지나며 무섭게 불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태수는 빠르게 손가락을 움직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배, 어떤 건 20배 가까이 오른 것도 있었습니다. 모두 합하면 대략 12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나왔습니다. 태수는 잠시 멍하니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병실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이불을 덮은 작은 몸, 주름진 손등을
천천히 움직이는 말순 할머니가 거기 있었습니다. 120억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추운 겨울을 겨우겨우 견디는 조그마한 노인의 모습. 태수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쩌면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하얗게 덮이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새벽녘이 가까워올 즈음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반짝이는 형광등 불빛이 어렴풋이 보였고 옆에 앉아있던 구급대원 김태수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할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병원입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곧 담당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진료 기록을 살펴본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 부상은 없습니다. 골절도 없고 타박상 정도입니다. 집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어리둥절해 있었지만 태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대로 할머니를 혼자 보내는 건 무책임하지. 태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가시고 싶은 데가 있으세요? 말순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품속에 꼭 끌어안고 있던 낡은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나 이거 찾아야 혀. 거기 돈 있는 곳이요. 태수는 봉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같이 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믿음 없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다가 조금씩 손을 펴 태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에는 아직도 눈길을 걸어온 흔적처럼 세월의 먼지가 얹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간단한 서류만 정리한 뒤 할머니의 퇴원을 허락했습니다. 태수는 할머니의 낡은 코트를 조심스럽게 입혀드리고 작은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흰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새벽의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 그 길을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할머니, 어느 증권사로 가야 합니까?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기 옛날에 남편이 데려갔던 곳이요. 강릉 큰 길 따라 쭉 가면 보일 거야.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눈 덮인 거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120억이라는 비밀을 품고 하얀 세상 한복판을 지나가는 두 사람의 작은 발자국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찍혀갔습니다. 강릉의 큰 증권사, 유리창 너머로 하얀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며 태수는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이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며 주머니에서 그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저기 이 종이에 나오는 주식 좀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직원들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오래된 종이에 적힌 숫자들, 그리고 하얀 손으로 꺼낸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바로 그들은 친절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이죠,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바쁜 직원들은 할머니의 요청을 가볍게 받아들이고 단순히 구체적인 내용만 확인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한 명의 직원이 화면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이 주식은. 그 직원은 곧 다른 동료를 불렀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할머니가 가진 종목들의 놀라운 현재 가치를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이거 맞죠? 120억 이상이에요. 이 종목들 모두 급등했네요.
태수는 그제야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진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집중되었고 곧 증권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저희가 바로 관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좌를 열어드려서 자산 관리를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죠. 태수는 그 상황을 지켜보며 말순 할머니가 겪고 있는 혼란스러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증권사 직원들은 갑자기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우리 고객님은 아주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 종목들만 보더라도 이걸 보유하고 계셨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그 말에 할머니는 여전히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증권사 직원들이 앞다투어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럼 계좌를 정리해드리고 더 좋은 투자처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 관리되고 있으니 우리는 언제든지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무심하게,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엄청난 불을 가진 채 모두가 주목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증권사 직원들은 할머니에게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계좌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눈치채지 못한 채 세상은 조금씩 그를 향해 다가오는 듯 보였습니다. 태수는 고요히 바라보며 결국 말순 할머니가 어떻게 이 모든 걸 받아들일지 궁금해졌습니다. 증권사 직원들이 할머니의 주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녀는 잠시 그들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흐릿했고 마음은 어딘가 멍한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거 다 팔고 내 아들한테 줘야 해요. 직원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두가 잠시 머릿속에서 정리하려 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아들은 내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지. 내가 이 돈을 다 팔아서 아들에게 줘야 해요. 할머니 태수는 그 순간 할머니의 말을 듣고 당황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가 아들을 주겠다고 한 말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짜 슬픔과 그리움이 묻어 있는 듯 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그녀의 엉뚱한 발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을 팔고 다른 투자로 바꾸실 건가요? 직원 한 명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다 팔아요. 다 팔고 아들에게 줘야 해요. 할머니는 다시 한번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잠시 더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할머니가 말하는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혼란이 엉켜있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태수는 할머니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가 여전히 자신이 실제로 120억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주식은 이제 다 팔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관리해 드릴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 팔아요. 아들에게 주고 싶은데 내 아들이 이제 없잖아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딘가 허공에 떠 있는 듯 했어요. 그 말 속에 담긴 깊은 슬픔과 혼란은
누구도 쉽게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아드님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이 돈이 할머니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말에 할머니는 조금씩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깊게 묻어났습니다. 증권사 직원들은 더 이상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럽게 서류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할머니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누구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가진 이 엄청난 재산이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 채 아들에게 바치는 돈으로 여전히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식 매도 절차가 끝나고 말순 할머니는 결국 120억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돈은 증권사 직원들이 꼼꼼하게 정리하고 할머니에게 넘겨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현금을 손에 쥐고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돈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힘들게 살아왔고 자식도 없이 홀로 살아온 그녀에게 이 엄청난 금액은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이 찾아오는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그들이 뛰어놀던 거리와 학교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할머니는 12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한 선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돈은 내 아들이면 좋았겠지요. 말순 할머니는 어느 날 태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 이미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돈은 이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 작은 기쁨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태수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할머니의 변화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증권사에서 돌아온 후 자신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얗게 내린 눈이 그녀의 발자국 위에 쌓이면서 할머니는 잠시 그 눈길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많은 것들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앞을 보고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노트는 젊은 시절부터 그녀가 소중히 여겼던 일기였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지기 전에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할머니는 무엇인가 남겨놓고 싶었습니다. 죽기 전 나의 계획. 할머니는 그 작은 노트의 첫 페이지에 투박한 글씨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떨리고 글씨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진심을 담은 흔적이었습니다. 이 돈은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거야. 그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 내가 가진 돈은 내가 죽고 나서 쓸 일이 없을 테니까 이렇게라도 남겨서 기쁨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 할머니는 그 글을 쓰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주식으로 인해 변화한 삶과 아이들에게 기부를 하면서 다시 찾은 행복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글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는 못해준 일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을 내가 없을 때라도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게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일 거야. 할머니는 한참 동안 글을 썼습니다. 때때로 눈물이 맺히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 눈물을 씻어내며 계속 손을 움직였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길, 그리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들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나의 마지막 부탁은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할 수 없었던 것들이라 죽기 전에 이만큼이라도. 할머니는 그 글을 끝내고 잠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노트를 닫았습니다. 그 노트를 책상 위에 놓고 할머니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이미 120억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그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죠. 오히려 아들처럼 여긴 아이들에게 이 돈을 주는 것이 자신에게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요히 눈을 감고 잠시 평화로움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해. 그리고 눈을 뜨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 아이들에게 주는 것만큼 큰 행복은 없을 거야. 할머니는 노트를 책장에 고이 놓고 고요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그녀의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는데 집중할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울의 여러 자선단체를 다니며 어린이들에게 기부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120억 원의 기부금을 들고 세상에서 가장 큰 나눔의 기쁨을 전하려 했습니다. 택시를 불러야겠어요. 할머니는 생각하며 택시를 부르기 위해 손을 들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 택시가 멈췄고 할머니는 신중하게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가주세요. 할머니는 짧고 간결하게 목적지를 말했다. 그러나 택시 기사는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쳐다보며 조금 껄끄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울까지요? 좀 멀긴 한데 그렇다고 이 상태로는 잘 못 가겠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의아한 표정으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울에 가면 기부할 곳이 많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기부하려는 건데요. 그냥 가면 되지 않나요? 택시 기사는 조금 더 불편한 듯 할머니의 옷차림과 외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죄송하지만 그냥 그 상태로 가시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냄새도 나고 더러워 보여서 그런 상태로는 고객을 태우기 힘듭니다. 기사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한 태도로 거절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고독과 사회로부터의 외면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다시 고개를 들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아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 돈을 나누고 싶어서 왔는데 그냥 가면 안 될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하고 진지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그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차는 이런 상태로는 못 가요. 그냥 다른 차를 찾으세요.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내리라는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상심한 표정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차갑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왜 이렇게 나를 외면하는 걸까요? 할머니는 잠시 멈추어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고요한 눈빛이 떠오르며 마음속에서 희망의 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고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다시 고개를 들어 자신의 결심을 되새겼습니다. 서울에 가서 기부는 꼭 해야 해. 그녀는 다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할머니는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음씨 좋은 기사를 만났고 그 덕분에 택시를 편하게 타고 갈 수 있었죠. 기사에게는 고맙다며 현금 다발을 건넸고 기사는 자신의 어머니가 생각났을 뿐이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머니는 택시에서 내린 후 다시 서울 시내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기부를 위한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에 가면 기부와 관련된 절차를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은행에서 물어보면 될 거야. 할머니는 속으로 기운을 내며 은행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게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도착한 할머니는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우선 은행 창구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리지만 단단한 의지로 채워졌습니다. 저기요, 기부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기부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창구 직원에게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할머니를 한번 쳐다보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기부요? 저희 은행에서는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직원은 할머니를 불편한 시선으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은행에서는 기부라는 부분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계좌 개설을 해야 하고 기부처를 정해서 송금하는 방식이에요. 그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기부하는 방법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할머니의 옷차림과 외모를 유심히 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할머니, 이게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게다가 기부할 수 있는 금액도 일정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저 이런 종이만 가지고 오시면 안 되죠. 직원은 한 번 더 할머니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는 직원의 말을 듣고 손에서 종이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는요, 제 아들이 남긴 거예요. 120억이라고 써 있죠. 이 돈으로 아이들에게 기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본 거예요. 말순 할머니는 종이를 직원에게 건네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종이를 들여다보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종이에 적혀 있는 금액을 보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 120억 원이라고요? 직원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종이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간 직원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히 기부를 원하는 한 할머니로 보였지만 종이에 적힌 120억 원이라는 금액을 보고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갑자기 할머니를 조심스레 대하고 그녀의 말에 신중해졌습니다. 잠시만요, 할머니. 직원은 말을 꺼내며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부라 그런데 이 금액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릅니다. 저희 은행의 VIP룸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급하게 경비 직원을 불러 할머니를 VIP룸으로 모시라고 지시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직원의 말에 그저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기부할 방법에 대해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기부할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니 내가 아들에게 남긴 이 돈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죠.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VIP룸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후 조용한 VIP룸에 앉은 할머니는 여전히 어색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은행 직원은 VIP룸에 안내한 후 곧바로 고위 직원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이 금액은 저희 은행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부라는 게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절차와 법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은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머니는 여전히 기부하고 싶은 마음만 간절하게 남았습니다. 직원은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마음속으로 상황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할머니의 뜻을 존중하지만 이 금액은 일반적인 기부와는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적 검토와 함께 이 금액이 합법적으로 기부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은 어려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제야 할머니는 자신의 뜻이 그토록 복잡한 절차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함없었습니다. VIP룸에서 은행 고위 직원과 함께 앉은 할머니는 여전히 약간의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원들은 할머니의 뜻을 존중하며 기부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더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이 금액은 저희 은행에서 다룰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고위 직원은 할머니에게 차분히 설명하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기부의 첫 번째 단계는 돈을 송금하는 일입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기부처를 정하시면 그쪽으로 정확한 금액을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기부처를 고를지 막막했지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곳을 떠올리며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고위 직원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은행은 여러 기부단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기부처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면 아이들을 위한 자선단체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그걸로 아이들을 위한 곳에 기부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목소리에 희망이 담긴 듯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위 직원은 할머니의 뜻을 받들어 빠르게 기부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부처와의 연결을 통해 아이들을 위한 자선단체를 정리하고 그 후 할머니가 보유한 120억 원의 자산을 송금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기부금 송금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직원은 손쉽게 온라인 뱅킹 시스템을 통해 기부금을 송금할 준비가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고객님, 기부금이 송금되면 그 단체에서 받은 영수증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이 돈이 도움이 되겠네요. 그 순간 직원들은 할머니의 기부 의지와 진심에 깊이 감동했음을 느꼈습니다. 고객님께서 이렇게 큰 마음을 나누어 주신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직원은 할머니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송금이 완료된 후 자선단체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손에 쥐고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아이들에게 기부하게 되다니 정말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요. 할머니는 그 영수증을 손에 쥐고 가슴속 깊이 평화를 느꼈습니다. 은행의 직원들은 할머니의 기부가 이루어진 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머니의 뜻을 존중하고 기부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기부의 의미와 그 과정에 대해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아들이 남긴 돈이 세상에 작은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요. 말순 할머니는 기부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생각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다시 돌아갈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단순한 금전적 풍요를 넘어서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은행의 고위 직원들은 할머니의 기부 의지와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부를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할머니의 삶을 좀 더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고위 직원은 할머니를 위해 큰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위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기부가 끝난 후에도 할머니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강릉까지 가는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직원의 따뜻한 제안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저 정말 그럴 수 있나요? 할머니는 살짝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내가 자식도 없고 집도 좁고 그런 상황에서 혼자 살기 너무 힘들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부금 송금만 도운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치매 치료와 생활 지원을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할머니는 감동과 기쁨이 교차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동안 느꼈던 불안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은행은 할머니의 강릉 집으로 차를 준비하고 함께 치매 치료 병원과 생활지원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할머니는 강릉으로 돌아가는 길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차 안에서 편안한 여행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여기 강릉으로 가는 길은 너무 오랜만이네요.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오래된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함께 이 길을 많이 다녔었죠. 이제 혼자지만 그래도 이렇게 누군가가 함께 해준다는 게 참 고마워요. 도착한 후 은행 직원들은 할머니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치매 치료와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병원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할머니의 치매 치료와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고 할머니는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할머니는 점차 건강을 회복하고 혼자 사는 외로움보다는 타인의 도움을 받으며 살게 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주기적으로 할머니의 생활을 체크하며 치매 치료와 생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전엔 정말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웃으며 이제는 자신의 삶을 보다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강릉의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치매 치료와 생활 지원 덕분에 혼자 사는 외로움과 불안감에서 벗어나 점차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서서히 약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서 천천히 눈을 감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는 걸까 싶네요. 할머니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남편도 보고 싶고 내 아들도 보고 싶네요. 하지만 이제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말에 병원 간호사와 직원들은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당신은 정말 많은 것을 이루셨어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신 일 그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조용히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기부한 120억 원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그만큼 의미 깊은 순간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어요. 이젠 편안히 떠나도 되겠죠. 그 후 몇 주가 흐르고 할머니는 결국 하늘의 별이 되어 떠나셨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주변 사람들은 할머니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가 남긴 기부의 의미와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강릉의 작은 집은 이제 할머니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가 남긴 작은 기쁨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할머니의 기부금이 사용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며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과 나눔을 실천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당신이 남긴 사랑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직원들은 마음속으로 할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녀의 기부와 인생을 기리기 위해 작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나눔의 정신은 계속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고 세상 속 작은 기쁨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이 눌러주신 구독과 좋아요 덕분에 힘이 납니다. 늘 웃음 잃지 않는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